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개헌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정치 각국 공직에 있어서의 동수를 달성한 각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개헌에 어떤 식으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제가 굉장히 기쁜 코멘트를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오늘 그 코멘트를 전부 생략하고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사실 오늘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유력 진보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은 오늘 우리가 열고자 하는 이 심포지엄의 주제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20, 30년 동안 그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적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여성들이 진정한 젠더 평등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표출시킨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1, 2부를 거쳐서 동아시아 3개국뿐 아니라 남녀 동수를 이룬 남녀 동수의 헌법을 이루어낸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젠더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고 계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저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갖고 지금 굉장히 몸이 막 아픕니다, 사실은. 근데 예, 오늘 또 굉장히 뜻깊은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행사를 이제 하는 자리라서 정말 의미가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개헌과 여성 대표성, 젠더 정치의 동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주최해 주신 우리 박주연 의원님, 그리고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이신 정칠숙 의원님,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내영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주최해 주고 계시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본 공동연구팀, 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또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젠더연구소에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번에 10차 개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번에는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보다 진일보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실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에 이것이 충실히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성평등 보장의 핵심 사안으로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반드시 이번에 개헌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프랑스나 대만이나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적 차원에서의 남녀의 동등권 보장은 이미 하위 법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 수준에서 이미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오늘 아마 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그 개헌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지난번에도 정말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우리 국립대만대학교의 황창린 교수님,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미우라 마리 일본 소피아 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진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님, 황아란 부산대학교 교수님, 또 제니퍼 M 피스코포 미국 옥시텐델 대학교의 조 교수님, 또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또 JKF 스틸 일본 동경대학교의 조 교수님, 그리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 또 권수연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시는 김문주 소장님, 또 이정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연구관님, 또 윤지소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또 강경희 제주대학교 교수님, 또 김은경 세종리서치개발원의 원장님, 이런 토론자들한테 감사를 정말 드리고요. 예, 자장은 우리 그 신경 교수님이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저희가 이제는 여성 대표성 30%를 넘어서 남녀 동수로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연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부로 이 나눠지는 이 연구의 내용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반드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개헌과 여성 대표성, 젠더 정치의 동학이라는 아주 심도 있고 또 실질적인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제가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투 운동의 우리 가장 선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제 용기, 이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저는 제2의 탄핵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랜 동안 정말 쌓여왔던 적폐를 하나하나 청산하는 과정이고, 그 이제 우리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계시는 동안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에서 여성위원장으로 당선이 돼서 기존의 그 여성 정치 활동보다 좀 진일보한 그런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여성이 뭐 자원봉사나 행사에 어떤 동원되는 형식이 아닌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고 지역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그 골목 이슈, 지역 이슈를 발굴하는 것을 지역의 여성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위원장과 또 시도당을 끌어들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쳤고, 그거를 모든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들이 모여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불행히도 뭐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대표에 이제 반대해서 강하게 통합 반대 운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소속을 탈피하진 못했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도 연대하지만 사실 차별의 모든 주체들이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 과정에서 남녀 평등에 관련된 성평등에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승자 독식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자 최고위층에 있는 그 승자 독식 구조는 모든 기업, 모든 사회, 모든 정치, 모든 경제에 다 뿌리 박아서 그게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승자 독식 구조를 깨트리고 모든 차별과 모든 배제와 모든 소외를 함께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의 A, B, C, D에서 어느 하나만 확 부족해도 나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이라도 하나가 남아 있으면 저는 전체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차별, 주변적인 차별 할 것 없이 우리가 차별에 관한 한 광범위하게 연대를 하고 또 끝까지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 문제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분들이 다 그 선수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또 정치인들도 한 몫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제 말씀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 인권 정책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 포럼 공동 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오늘 개헌과 여성 대표성 젠더 정치 공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심도 있는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시는 또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헌법 개정 지금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헌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사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이나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헌법 개정이었고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그리고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 현재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사용되기도 하고 또 버려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헌법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지금 나중에 이제 많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프랑스나 혹은 멕시코와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남녀동수를 명시하기도 하고 혹은 선거 후보 명부 작성 시에 남녀동수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미투 운동들은 바로 이런 힘의 엄청난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같이 있지 못하고 사실은 인사 말씀만 드리고 가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국회 본청에서 헌법 개정 및 헌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이어서 말씀드리고 갔다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관계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헌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계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의 환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거의 핵폭탄급의 충격을 받아서 그 연장선에서 사실 이거를 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잠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신 이제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막상 현실의 구체적인 레벨에서 들어가 보면 젠더 정치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 의식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는 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사실 무시하고 지나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이 정책과 이 판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하고 또 분투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투 운동도 그렇고 이런 운동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변화한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 거의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데 헌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헌법에서 지금 뭐 젠더 정치, 뭐 여성 대표성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량을 중요한 어떤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뭐 지적 성폭력이라든가 조직 문화 변화 이런 것들이 물론 이루어지겠죠.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텐데 그것보다 그만큼의 큰 비중으로 이 가장 중요한 헌법의 틀에서부터 이런 정신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이런 어떤 미투 운동의 목소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성의 목소리와 이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사실 변화하는 건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 당연한 소리 같긴 합니다만 이게 피해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인생이 흔들리는 일이고 본인이 사실 이렇게 삶에서 강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오지 못한 분들이 피해자가 되면 거의 산산조각 무너지고 그 외부의 어떤 시선과 막 소리와 이런 것들 막 요구와 그걸 정치로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막 이런 것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버텨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막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부터 이렇게 왜 이래. 개헌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하게 이 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무슨 원장이 되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바쁜 일이 많아서요. 뭔가 보고를 하러 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깊게 함께 참여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요.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실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제가 먼저 오늘 일부 세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넓은 능력군, 지금 제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Larger Eligible Pool, 대만의 젠더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 정치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희 선생님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앞쪽에 영어, 한국어로 소개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thank you. Hi, thank you. It's really a great pleasure to be here.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다 대만에서는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이미 끝내지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과를 집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좀 바꿔서 대만의 젠더 할당제와 특히 지역구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행에 있어서 이 할당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역구 차원에서 젠더 할당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전국적인 총선에서도 이것이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서 좀 더 이렇게 넓은 범위로 만들어서 보다 넓은 능력군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여성들이 보다 넓은 능력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많은 인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더 선출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내용에서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제가 강의를 전에 했었던 곳에서 아마 작년 여름에 같은 방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과 오늘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중복되긴 하지만 데이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 의원의 비율인데요.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아시아의 대만, 한국, 일본 3개국을 비교하였을 때 초록색이 대만,
파란색이 한국 그리고 노란색이 일본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만은 다른 두 개의 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이 이 점이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비율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의 비율을 보여준 것인데요. 1970년대부터 쭉 비교해보면 대만이 쭉 다른 나라보다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대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더 많은 여성들을 의회로 보냈던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젠더 할당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의 지역구 선거와 그리고 또한 총선에서 과거의 독재 시대였던 경우에도 여성의 대표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시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끊임없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높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포인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3개국을 비교했을 때는 대만이 단연 높습니다. 이 숫자로 놓고 보았을 때. 그런데요, 특히 높아진 것이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있었던 2000년도 이후인데요. 그래서 대만과 다른 한국과 일본 간 사이의 격차가 2000년대 이후로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여성 의원이 선출되는 비율이 38%에 지금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의회에서 보면 2005년도에 저희는 헌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대만 선거구 제도는 소지역구 제도에다가 더하기 정당 명부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본과는 약간 다른 제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3개국이 다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선거제와 정당 명부도 함께도 있는 비슷한 제도들인데요. 이 3개 국가 모두 다 비슷한 그러한 소선거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 대만의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헌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선거에서 그것이 2008년도였는데요. 이 당시에 의석의 비율이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정당 명부 간의 비율이 73대 73개 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3개 의석 중에서 73개가 바로 의석이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선거구제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2005년도에 있었던 헌법 개정이 분명하게 정당 명부에서 50%는 여성에 할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총 할당 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총 의석의 비율을 했을 때는 15%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봤을 때 소선거구제에서는 이런 것이 달라졌는데요. 이 15%가 높지 않아서 많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의가 있었고 또 제가 비교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의 할당제를 비교했던 2000년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인데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대만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사실 실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헌법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미 법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한 할당제로 50%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되었는데 개정된 의지 그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망의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던 할당의 비율이 정당 명부에서 너무 낮았다. 총의석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 내지 10%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이후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실망을 했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페미니스트들은 이 소선거구제에서 나왔던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나빴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 전체 의석의 70%가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여성이 의회에 선출되는 비율이 2007년도 이후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이것과는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실제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었던 여성의 의원 수가 실제로는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5%였던 것이 이것이 2000년대 후반인데요. 나중에 약간 더 올라서 2000년대 중반에는 26%가 되었고 그 다음 2015년도 이후에는 31.5%가 되었습니다. 31.5%의 소선거구제 의원들이 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놀라운 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요. 놀랍지만 좋은 것이었죠. 우려를 하기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 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 정도의 여성군이 선거에 선출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족 배경입니다. 가족 배경이 좋은 여성이 지역구 당선된다는 것이죠. 지역의 정치 가문 출신이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런 가족들이 있기 마련이고 가족들 중에서 원로 정치가도 있고요. 아버지라든지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망 있는 정치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역 정치에서 기반을 탄탄하게 만든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선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 스스로가 지역 정치인이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된다거나 지방정부의 관료가 된다거나 했던 이런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회에서 의원을 당선되기도 했었고 아니면 지방정부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관료가 된 분들인데요. 가끔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 출신이 많습니다. 소도시의 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 이런 출신들이 많고요. 아니면 대도시에서도 광역시 같은 곳에서 이런 부시장을 했던 분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전에 정치 경력을 쌓아오신 분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의회 보좌관 역할을 했다든지 정당의 간부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말했으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2008년, 12년, 16년쯤 놓고 보았는데 지역협의회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만의 소선거구 제도는 3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 징계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신화현, 그리고 세 번째가 진해나 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숫자들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전환기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2008년도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32%에서 40% 사이 정도가 처음에 최초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혹은 대도시에서 선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약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이 숫자들을 보시면요. 다음으로 대만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지방선거는 과거에는 일본과 비슷했습니다. 단기 비양식 투표제와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1950년대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큰 선거구제입니다. 중간급 그리고 대형급의 선거구제를 구성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 선출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바로 그 지역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이 소선거구에서 계속해서 보장이 됐던 거죠. 여성에 대해서는. 그 1950년대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할당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단계 행정구역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수준이 바로 대도시와 시현과 진군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서 전체적으로 16개의 도시와 시현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6개 이상의 또 진과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할당제의 요건이 있느냐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데 이 할당 요건은 전체적으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여성 당선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봤을 때 4분의 1에서 7분의 1까지 내려가긴 합니다. 왜 7분의 1까지 내려가냐면요. 왜냐하면은 이 문구가 써져 있을 때 4개의 선거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규모에 따라서 5개나 6개, 7개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8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제2 예비석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7분의 1 이상은 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성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지정 의석도 아마 요구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4명의 선출인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 명은 전장되게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듯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그럼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의석이 요구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 여성에 대한 지정 의석이 사용도 되었었고 이행도 되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선거에서 개혁 후에 첫 번째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되었는데 이래서 할당제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5%였던 것에서 10%였던 것이 이제는 20 내지 25%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가 한자로 나와 있는 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파란색 점은 후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은 오렌지색이네요. 오렌지색 점은 선출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숫자도 올라갔고 선출된 사람의 숫자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002년이 기점이 된 것이죠. 자, 이 숫자들은 평균 숫자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계 수준, 대도시, 시현, 진군 모두 얘기해서 평균을 내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25%, 30%까지 최근 다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높은 수준은 여성이 한 도시에서 대만에서 지금 현재 40%가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선으로 계속해서 선거에 선출된 경우가 40% 넘는 것이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 여성의 대표성이 그 위원회에서 40%까지 넘어간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거는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2번 모두 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이 쿼터 할당제가 올라갔고 그 결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인데요. 이렇게 할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그 지정 의석을 이용하는 것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당을 올렸는데 할당은 실제로 올라갔는데 경쟁력이 있는 여성들이 선거에 나가서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정돼야 할 의석은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정도 나누어서 볼 것 같으면은 그리고 이제 숫자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지정된 의석의 숫자인데요. 전체의 의석 중에서요. 자, 지정 의석을 사용한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전체 합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2002년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쭉 제일 밑에 있죠. 보시면 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후에 나오는 숫자들인데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 중에서 지정 의석을 통해서 선출된 여성의 숫자는 이제는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그렇죠.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여성의 지정 의석을 통해서 선출됐다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현으로 내려가거나 진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원래부터 별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시현이나 진군에서는 2002년도에는 숫자가 높아졌지만 2014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즉 시현에서는 여성
여성이 전체에서 지정의석을 사용했던 비율이 16%였던 것이 2014년도에는 0.06%가 되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보여진 것이죠. 즉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깝다는 것은 어느 여성도 지정의석을 사용해서 선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선출됐다. 이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석이 있기는 있지만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정의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오히려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정의석제를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은 사실 누구인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동료들과 함께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대만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정의석제를 사용을 해서 선출된 여성이 누구인가라고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거의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그리고 또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동등하거나 남성보다 더 나은 능력을 겸비한 여성이 지정의석제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할당제 유인 효과로 인해서 할당제가 지정의석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실제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 더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지정의석으로 선출된 여성이 30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85명이 현직 의원이었습니다. 즉 이 현직 의선 숫자도 역시 문제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최근 선거가 있었는데요. 34명의 지정의석에 선출된 여성들 중에서 17명, 즉 50%가 현직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현직 중 6명이 남성 현직 대체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현직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이 35%였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다 넓은 능력군이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해보면 그만큼 많은 증거가 나오는 것인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2018년도의 지방선거에서는 6개의 대도시 가운데서 5곳에서 이미 여성이 시장직에 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직이죠. 왜냐하면 시장직이 되면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있어서의 정부 지도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중에 거의 대부분들이 다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이 출마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역구 위원회에서 일을 해서 중앙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시장직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직의 중앙직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현황들의 발전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개의 시나 현 의회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시장직에 이미 여성을 6명을 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국민당이 아마 11명의 여성을 출마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16개의 도시 중에서 11명을 여성으로 후보를 삼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된 6명의 여성들은 모두 지역구 의원이거나 지방의장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경쟁력 갖추고 계시는 분이고 여성이 이러한 선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만은 이런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결과 정치적 재능을 가진 여성들의 인력풀이 여러 면에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여성의 능력군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망을 만들어서 여성을 더 키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직위에 여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자격이 갖추고 있는지 등을
내용을 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방선거에서는 할당제가 굉장히 유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유용성을 가지고 왔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를 사용했을 때였습니다.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는 여성들이 실제로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할당제가 더 높아지게 되지만 그 할당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효과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이 출마를 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할당제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하자 대만의 가부장적인 정치 문화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미투 운동에 관한 사소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한국의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만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왜 이렇게 대만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제 친구와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의 구조가 탈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힘 있는 사람, 정부 신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밝혀져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어떤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력의 집중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초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성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좀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자는 미우라 마리 소피아 대학 교수이고요. 연구는 미우라 마리 그리고 저 그리고 동경대학교의 제키 스틸 선생님 세 사람이 함께한 공동 연구를 발표하시겠습니다. For 20 minutes. Okay. Well, hello everyone. My name is Mary Murad,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such a great opportunity. Thank you for having pleasure and also honor 이렇게 to 저를 speak. 오늘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기영 교수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것은 공동 연구를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와 그다음에 제키 스틸 교수님 그리고 신기영 교수님이 이제 함께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것이고요. 오늘 이 세션에 이제 그 신기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저장을 맡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왜 이렇게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서 좀 뒤처져 있는가를 볼 것이고요. 3국 중에서도 아마 가장 남은 여성의 전체 대표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의원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17%, 대만은 3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서 참의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참의원에서는 한 20% 정도가 여성이고요. 이제 중의원의 10%보다는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저희가 10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여성의 정치 참여가 9.8%, 9%에서 10%를 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선세가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만과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는 할당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당제가 없이도 참의원의 여성 선출 의원이 20% 정도 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나 중의원에서는 이제 10%를 겨우 넘은 것이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낮은가? 일단 중의원과 참의원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하고요. 3국 모두가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일본이 그 전체 의원 수가 727이고 10%가 채 되지 않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자민당, 공민당 그리고 야민당 의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14명의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구도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와 연구에 관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녀가 정치에 진입을 어떻게 하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질문들인데 다음의 요소들이 남성과 여성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들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중요한 질문으로 봤고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 황색이 남성이고 그 다음에 회색이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어떤 젠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이제 노란색과 회색이 보여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작은 명성, 학력은 출마를 고려할 때 크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요. 그렇지만 어떤 가족의 지원, 정당의 지원, 유권자의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남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성 후보자에 있어서 남성 의원들이 아마도 성별 역할 규범이라나 가족에 대한 돌봄이나 뒷바라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반면에 여성 후보자들이나 여성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젠더의 차이가 나타났고요. 관련해서 좀 인터뷰 때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인터뷰에서 남성 후보자에게 이제 아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대체역이나 아니면 굉장히 또 중요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어떤 남편을 대신해서 그 아내가 어떤 연설을 한다거나 어떠한 그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여성 후보자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는 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반면 아내는 남성 후보자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성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육아를 마치지 않고 아직 이제 양육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그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육아를 모두 마친 경우라면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유권자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성과 어떤 육아를 한 경험 자체가 그 여성 후보자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다거나 아직까지 양육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여성 후보자들은 어떤 남성성을 내재하고 있고 남성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바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여성 후보가 있는데요. 오히려 남성의 자켓이라던가 어떤 남성의 그 양복을 겉으로만 입고 있다. 당연히 안으로는 여성이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남성인 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당의 지지가 어떤 출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격 요건들을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공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그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자금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에 있어서는 젠더 갭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금력보다는 어떤 후보자의 전문적인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젠더 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치인 선출이 되기 전에 남과 여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방의회, 관료, 노동운동 같은 직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 의료진, 지방의회, 그다음에 노동운동, 그다음에 선교사, 변호사, 미디어 등의 직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킹과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이 중요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참의원에서는 이 이름이 얼마나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PR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경력적인 측면에서 남녀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또 그 흥미롭게 어떤 봤던 부분이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정당 투표가 아닌 개인 투표제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자를 보고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여성의 정치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발로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가족적인 책임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이 그 유사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간 부족이 특히나 일본의 문제가 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 그 일본에서 선거에서 선출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면서 또 유권자들을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뢰받는 후보자가 되고 그런 후보를 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지명도와 인지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계절마다 때 되면 인사를 이제 그 지역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학교나 그 당국, 경찰, 소방서, 기타 공적인 기관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단체에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 행사, 페스티벌, 기타 개인 행사 등에 이제 많이 참석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신뢰받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오히려 페널티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부족하면 이러한 행사에 모두 참석하기가 어렵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0개의 페스티벌에 참석을 해야 된다. 여름에. 너무나 여름에 페스티벌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에서 여름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개를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 행사마다 먹어야 되고 이제 그 볶음면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 볶음면을 10그릇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고요. 동시에 또 가을에는 운동회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운동을 하는 계절이죠. 날씨가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육 행사나 운동회를 많이 다니고 이게 뭐 하루에 15개씩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직 뭐 아이를 돌봐야 되거나 육아를 해야 되거나 하면은 하루 종일 혹은 주말 내내 이렇게 모든 행사를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역구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던가 피드백을 듣는 이러한 어떤 좀 깊이 있는 만남보다는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리고 이거 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여성들의 입장에서 좀 더 정책이나 깊이 있게 뭔가 그러한 정책을 접근하고 싶다. 이렇게 좀 형식적이고 얕은 인사만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게 의미를 크게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한 그 비서관을 또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거 운동에는 크게 육군, 해군, 공군 작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기간 중 연설, 인터넷 활동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진보적인 그 성향의 정당들이 여기에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그다음에 뭐 해군 작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소모임 활동에 각종 소모임 활동에 직접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사람들 직접 만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더 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활동들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10% 정도의 의석을 이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 이제 8% 정도의 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자민당이 이제 가장 여성 당선자가 많은 정치당이고 그리고 이제 희망당과 입헌민주당, 일본 공산당이 20%가 넘는 이제 여성 후보자가 아니라 2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지배력을 의회에서 갖고 있고요.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이제 비슷한 선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공군 작전을 굉장히 잘하는 당입니다. SNS, 연설, 인터넷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어떤 자민당에 비해서 실제로 직접 발로 뛰는 페이스타임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타임을 직접 발로 뛰는 활동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선거 유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페이스타임 활동이 중의원의 지역구, 소선거제 지역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또 이제 공민당 여러 가지 정치당의 지금 표가 여성 후보가 몇 명이고 당선자가 몇 명이었는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중의원 선거 결과로 이게 지금 참의원과 중의원은 다릅니다. 참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와 어떤 진보적인 성향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참의원에서는 오히려 어떤 정당의 어떤 그 이름이 중요해지는 반면에 아까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투표제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그 활동들이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는 활동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지역구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전체 작은 지역구를 직접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에서 80%의 후보자가 그 소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일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PR 시스템을 대만이나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렇게 지역구가 작기 때문에 이 지역구마다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어떤 지배적인 그 우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 자민당 자체가 굉장히 유력해지기 때문에 그런 페이스타임 활동의 중요성이 자민당 후보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여기와 경쟁하는 다른 당의 후보자들은 오히려 그 페이스타임 활동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징 때문에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가 타국에 대해서는 많이 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진호 여세현 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정치제도는 여기에 다 와 계시니까 아시는 바이시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단순자 다수제의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에 혼합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제 비례대표제가 의석 비율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그 결과 도입되었었던 할당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 점입니다. 할당제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에서는 동수의 원칙으로 교호순번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법과 그리고 당원당규의 지역구 의무공천 30%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 레지나 연구팀, 레지나는 Research on Gender Inequal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라고 하는 이제 국회 내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저희 레지나 팀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할당제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할당제 이후에 그래도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100%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 저희는 아직까지도 남성 지배에 있어서 가장 여성은 적은 소수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당제가 도입이 됐었던 2004년도에는 그 전에 국회와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만들긴 했으나 2004년 13%에서 2016년 20대 총선의 결과 증가폭은 4%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진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의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이제 공식적인 제도가 강제 할당 조항이라든가 이런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제도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희의 가장 더 중요하게 보았던 문제는 공식 제도보다는 비공식 제도들, 다시 말해서 정당이나 의회 내 젠더 규범, 관행, 문화, 의미 등이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들의 효과를 혹은 의도를 취도를 감소시키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성 할당제를 비롯해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집중했었던 것은 여성의 과소 대표성, 여성의 저대표성 혹은 여성 의원의 비율을 중심으로 했다
있는가라고 하면 저희 연구진의 문제의식은 이제 그 포커스가 여성,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이 아니라 과잉대표되고 있고 독점하고 있는 남성 집단의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해왔던 여성 정치의 현황에 대한 리서치의 연구의 패러다임이나 접근법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00원조에서는 아까 일본에서 발표하셨던 선생님처럼 이제 지역구나 아니면 전현직 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또한 좀 더 자세하게 남성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할 텐데요. 그러한 연구 결과는 여기에는 아쉽게도 아직 발표는 되어 않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문제 혹은 여성의 대표성 혹은 여성의 어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성의 책임을 묻는 방식, 여성은 연대를 하지 않는다, 여성은 여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의 종속되는 정치만을 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비례대표 축소 혹은 제도개혁의 미비,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여성 책임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성 대표성에 대한 말들을 취약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었던 위험들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권력에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을 매 장벽을 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바꾸는 것이고, 거기에서 남성 지배 환경에서 어떻게 남성성이 구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 연구와 만나는 그런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개헌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정치 각국 공직에 있어서의 동수를 달성한 각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개헌에 어떤 식으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제가 굉장히 기쁜 코멘트를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오늘 그 코멘트를 전부 생략하고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사실 오늘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유력 진보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은 오늘 우리가 열고자 하는 이 심포지엄의 주제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20-30년 동안 그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적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여성들이 진정한 젠더 평등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표출시킨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1, 2부를 거쳐서 동아시아 3개국뿐 아니라 남녀 동수를 이룬 남녀 동수의 헌법을 이루어낸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젠더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고 계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저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갖고 지금 굉장히 몸이 막 아픕니다, 사실은. 근데 예, 오늘 또 굉장히 뜻깊은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행사를 이제 하는 자리라서 정말 의미가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개헌과 여성 대표성, 젠더 정치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주최해 주신 우리 박주연 의원님, 그리고 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정춘숙 의원님,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내영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주최해주고 계시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본 공동연구팀, 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또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젠더연구소에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번에 10차 개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번에는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보다 진일보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 실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에 이것이 충실히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성평등 보장의 핵심 사안으로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반드시 이번에 개헌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프랑스나 10년 만에 헌법 개정이었고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그리고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 현재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사용되기도 하고 또 버려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헌법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지금 나중에 이제 많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프랑스나 혹은 멕시코와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남녀동수를 명시하기도 하고 혹은 선거 후보 명부 작성 시에 남녀동수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미투 운동들은 바로 이런 힘의 엄청난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같이 있지 못하고 사실은 인사 말씀만 드리고 가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국회 본청에서 헌법 개정 및 헌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이어서 말씀드리고 갔다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관계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헌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계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의 환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거의 핵폭탄급의 충격을 받아서 그 연장선에서 사실 이거를 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잠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신 이제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막상 현실의 구체적인 레벨에서 들어가 보면 젠더 정치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 의식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는 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사실 무시하고 지나가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이 정책과 이 판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하고 또 분투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투 운동도 그렇고 이런 운동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변화한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 거의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데 헌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헌법에서 지금 젠더 정치, 여성 대표성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중요한 어떤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뭐 지적 성폭력이라든가 조직 문화 변화 이런 것들 대만이나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적 차원에서의 남녀의 동등권 보장은 이미 하위 법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 수준에서 이미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오늘 아마 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그 개헌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지난번에도 정말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우리 국립대만대학교의 황창민 교수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미우라 마리 일본 소피아 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진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님, 황아란 부산대학교 교수님, 또 제니퍼 M 피스코포 미국 옥시텐델 대학교의 조교수님, 또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또 JKF 스틸 일본 동경대학교의 조교수님, 그리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 또 권수연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시는 김은주 소장님, 또 이정재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님, 또 윤지소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또 강경희 제주대학교 교수님, 또 김은경 세종리서치개발원의 원장님, 이런 토론자들한테 감사를 정말 드리고요. 예, 자장은 우리 그 신경 교수님이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저희가 이제는 여성 대표성 30%를 넘어서 남녀 동수로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연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부로 이 나눠지는 이 연구의 내용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반드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개헌과 여성 대표성, 젠더 정치의 동학이라는 아주 심도 있고 또 실질적인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제가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투 운동에 우리 가장 선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제 용기, 이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저는 제2의 탄핵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랜 동안 정말 쌓여왔던 적폐를 하나하나 청산하는 과정이고, 그 이제 우리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계시는 동안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에서 여성위원장으로 당선이 돼서 기존의 그 여성 정치 활동보다 좀 진일보한 그런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여성이 뭐 자원봉사나 행사에 어떤 동원되는 형식이 아닌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고 지역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그 골목 이슈, 지역 이슈를 발굴하는 것을 지역의 여성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위원장과 또 시도당을 끌어들여 물론 이루어지겠죠.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텐데 그것보다 그만큼의 큰 비중으로 이 가장 중요한 헌법의 틀에서부터 이런 정신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이런 어떤 미투 운동의 목소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성의 목소리와 이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하는 건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 당연한 소리 같긴 합니다만 이게 피해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인생이 흔들리는 일이고 본인이 사실 이렇게 삶에서 강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오지 못한 분들이 피해자가 되면 거의 산산조각 무너지고
그 외부의 어떤 시선과 막 소리와 이런 것들, 막 요구와 그걸 정치로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막 이런 것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버텨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막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부터 이렇게 왜 이래. 개헌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강력하게 이 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무슨 원장이 되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바쁜 일이 많아서요. 뭔가 보고를 하러 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깊게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요.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실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제가 먼저 오늘 1부 세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넓은 능력군, 지금 제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Larger Eligible Pool, 대만의 젠더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 정치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희 선생님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앞쪽에 영어, 한국어로 소개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thank you. Hi, thank you. It's really a great pleasure to be here.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다 대만에서는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이미 끝내지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과를 집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좀 바꿔서 대만의 젠더 할당제와 특히 더 지역구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행에 있어서 이 할당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역구 차원에서 젠더 할당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전국적인 총선에서도 이것이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서 좀 더 이렇게 넓은 범위로 만들어서 보다 넓은 능력군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여성들이 보다 넓은 능력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많은 인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더 선출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내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제가 강의를 전에 했었던 곳에서 아마 작년 여름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쳤고 그거를 모든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들이 모여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불행히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대표에 이제 반대해서 강하게 통합 반대 운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소속을 탈피하진 못했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도 연대하지만 사실 차별의 모든 주체들이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 과정에서 남녀 평등에 관련된 성평등에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승자 독식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자 최고위층에 있는 그 승자 독식 구조는 모든 기업, 모든 사회, 모든 정치, 모든 경제에 다 뿌리 박아서 그게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승자 독식 구조를 깨트리고 모든 차별과 모든 배제와 모든 소외를 함께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의 A, B, C, D에서 어느 하나만 확 부족해도 나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이라도 하나가 남아 있으면 저는 전체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차별, 주변적인 차별 할 것 없이 우리가 차별에 관한 한 광범위하게 연대를 하고 또 끝까지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분들이 다 그 선수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또 정치인들도 한 몫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제 말씀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 인권 정책 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오늘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공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심도 있는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시는 또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헌법 개정 지금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헌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사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이나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